예, 안녕하세요. 소년법 전문로펌, 소년사건 전문변호사, 대한중앙대표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만약 미성년자인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러서 경찰 수사를 받고 또는 검찰 수사까지 받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가 되어 가정법원 소년재판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경우 재판을 받는 보호소년이나 부모님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것은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고 끝나는 거겠죠. 이것을 불처분 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언제 불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실제 불처분 결정이 가능하기나 한 걸까요? 일단 여러분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경찰, 검찰에서 소년법원까지 왔다는 것은 이 사건을 수사한 형사나 검사는 지금까지 수사 대상이 되었던 미성년자인 학생이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생각해서 법원으로 넘긴 거예요. 그러면은 판사가 봤을 때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생각되는 소년에게 적당한 처분을 내리는 것이 원칙이겠죠. 그 처분이 바로 제일 가벼운 1호 처분부터 제일 무거운 10호 처분까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재판까지 왔지만 그냥 끝내버리는 거를 불처분이라 합니다. 불처분이 나오는 가장 원칙적인 경우는 재판을 받는 학생이 만 14세가 안 된 촉법소년이에요.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가 있어서 경찰에서 수사 대상이 된 경우 촉법소년한테 아무 죄가 없다 생각하면 경찰에서 무죄에 해당하는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고, 범죄가 가볍고 굳이 법원까지 보내지 않고 경찰에서 따끔하게 한마디 하고 끝내면 될 것 같다, 경찰이 주도하는 교육 같은 거 받으면 끝내주겠다, 이것을 선도조건부 불송치 결정이라 합니다. 교육 받고 잔소리 듣고 후방 조치되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이 봤을 때 너는 유죄고 재판 받아야 돼 라고 생각하면 만 14세가 안 된 촉법소년들은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통해 가정법원으로 넘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판사가 봤는데 판사가 사건을 살펴보고 애도 불러서 들어보고 변호인 의견서도 살펴보고 변호사 얘기도 들어보니 경찰은 유죄라고 생각해서 넘겼지만 내가 보니까 무죄야 라고 생각될 때 무죄 취지의 불처분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에 대하여 판사가 주는 무죄 판결이 바로 불처분 결정인 거예요. 제가 왜 촉법소년을 강조하냐? 똑같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촉법소년이 아닌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을 한번 살펴볼까요? 경찰이 범죄소년을 피의자로 수사하고 유죄라 생각되면 범죄소년은 경찰이 바로 법원으로 넘길 수가 없어요. 일단 검찰로 넘겨야 돼요. 검사는 두 가지 중 하나의 결정할 수 있어요. 사건이 매우 중대하여 중한 처분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면 형사 기소를 통해 형사법원으로 넘길 수도 있고, 촉법소년처럼 최대 소년원 2년 정도 가는 처분까지만 받아도 적당하다 하면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통해 소년법원으로 넘길 수 있어요. 이 범죄소년의 재판을 받은 소년법원은 범죄소년이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에 촉법소년처럼 심리에서 불처분 결정할 수 있냐? 원칙은 아니에요. 범죄소년의 유무죄는 소년재판에서 따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범죄소년인 경우 소년재판을 하면 얼마나 중한 처분을 줄지 아니면 얼마나 가벼운 처분을 줄지 결정하는 것이 유죄라는 취지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게 범죄소년에 대한 소년재판입니다. 그러나 범죄소년에 대한 소년재판 결과 범죄소년도 무죄를 주장하고 법원도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단하기 애매하면 이 사건은 소년법원에서 형사법원으로 넘길 수 있도록 다시 검찰로 역송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불처분 결정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촉법소년과 달리 범죄소년의 유무죄는 원칙적으로는 형사법원에서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유죄라고 확신하지 않는 경우에 소년법원은 검찰로 넘겨서 검사가 다시 수사해서 범죄소년이 무죄라면 무혐의 처분을 주거나, 아니면 검사가 여전히 범죄소년이 유죄라고 생각하면 기소를 통해 형사법원에서 유무죄를 다툴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년법원에서 범죄소년의 유무죄를 따질 수 없는 게 원칙이지만 소년법원 판사가 봤을 때 이 범죄소년의 범죄가 가볍다든지 이미 갱생이 다 이루어졌다든지 아니면 소년법원 판사 역시 범죄소년이 무죄를 100% 확신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범죄소년인데도 불구하고 소년법원 판사가 불처분 결정을 줄 수 있어요. 정리 한번 해볼까요? 촉법소년이 무죄를 주장하고 촉법소년에 대해서 재판한 판사가 무죄라고 확신하면 불처분 줍니다. 범죄소년의 경우에는 무죄를 주장하고 유무죄가 애매할 때 원칙적으로 불처분 주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범죄소년도 명백히 무죄라고 확신하면 판사가 불처분을 줄 수도 있어요. 소년재판에서 불처분 받는 것은 일반 형사재판에서 무죄 받는 것보다도 더욱 어렵습니다. 매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저희 대한중앙은 소년법 전문 로펌으로 다수의 불처분 결정을 끌어낸 바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가 소년재판을 받게 됐는데 너무나 억울하다, 우리 애는 죄가 없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즉시
소년법을 특별히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로펌의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됩니다. 대한변협 등록 공식 소년법 전문 변호사 대한중앙대표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